최근 오징어 게임 시즌3 예고편이 풀렸고 배우들조차 예고편을 잘 만들었다 했을 정도로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입니다. 메인 예고편은 저도 오늘 처음 보는 건데 너무 보고 싶게 잘 만들었네. 오징어 게임 시즌1은 비영어권 작품 최초로 애니상 주요 부문에서 상을 받았고 씨발 기훈이 형! 시즌2는 넷플릭스 공개 첫 주 최대 시청수를 기록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독은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오징어 게임이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예전 이야기를 다루는 외전 제작에 대해선 여지를 남겨둔 만큼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IP죠. 기회가 되면 뭐 다 스피노프 같은 걸 해볼까 하는 생각들은 하고 오징어 있습니다. 게임이 넷플릭스 콘텐츠의 퀀텀 점프를 가져옴에 따라 해외 콘텐츠 업계는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오마이갓 비상사태 큰일 났다 좆됐다. 하지만 해외 넷플릭스의 자본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죠. 이미 엄청난 시리즈의 후속작들이 제작되었으며 올해 하반기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경쟁하기 위해 해외 넷플릭스에선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Next up, the Grand Line! 바로 원피스 시즌2에 대한 소식인데요. 원피스 만화책은 연재를 시작한 지 30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판매량은 무려 90년 가까이 연재되고 있는 슈퍼맨 그리고 배트맨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그런데 원피스의 탄생지이자 실사화의 고장 일본조차 원피스 실사화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여러 실사화를 족같이 만들었고 원작 팬들에게 처맞았던 기억이 있어서인지 원피스를 건드렸다간 뼈도 못 추릴 것을 알고 있던 것이죠. 그러나 2023년 엄청난 제작비를 보유한 넷플릭스가 원피스 실사화를 내놓았습니다. 총 8개의 회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차당 무려 200억 이상을 투자했는데 공개 초반엔 제작비 다 어디에 썼냐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는 여론이 많아졌고 전세계 84개국 1위 2023년 하반기에만 7억 명 이상의 시청자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죠. 시즌1에선 해적 캐릭터들의 소개와 모험의 시작을 알렸다면 시즌2에선 더 넓은 바다인 그랜드라인에 입성하며 더 강력한 적의 등장과 새로운 동료 모집을 그릴 예정인데요. I am a doctor. Come on, Chopper. You can do it. 무엇보다 초파의 모습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만화책과 거의 비슷하게 구현되어 많은 팬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원피스는 공개 직후 오징어 게임과 유사한 수준의 성적을 낸 만큼 과연 시즌2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하반기 공개 예정이었으나 시각 효과의 끝을 보고자 2026년 공개 목표로 바뀌었다는 아쉬운 소식과 함께 다음 오징어 게임 경쟁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Care to explain this? Sun cream, seriously? 제나 오르테가를 한순간에 스타로 만든 시리즈 바로 웬즈데이 시즌2 소식입니다. 웬즈데이는 공개 첫 주에만 무려 3억 4천만 시간의 시청 시간을 달성했고 전세계 83개국 1위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인기를 얻은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았죠. 웬즈데이 시즌1은 해리포터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기괴한 능력자들이 모인 학교, 그리고 학교에서 발생한 미스터리한 사건, 예지력을 통해 그걸 해결해 나가는 주인공 이야기를 담았죠. Are your serial killer services listed online too? 넷플릭스가 워낙 이런 판타지물을 많이 만들다 보니 별 생각 없이 지나치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한번 시청을 시작하면 끝까지 보게 되는 마성의 매력을 지닌 작품이었습니다. The curls are super soft. It's made from real human hair. 넷플릭스의 효자 아이템인 오징어 게임 기묘한 이야기에 더불어 넷플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 시간을 기록한 작품이 되었죠. 그리고 이번에 공개를 앞둔 시즌2는 전작에 있던 로맨스 요소를 과감하게 줄이고 더 많은 공포 요소와 캐릭터 충돌이 있을 것이라 밝히며 시즌1을 뛰어넘는 후속편이 될 것에 확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은 스케일도 화려해지고 기괴한 요소들이 많이 추가된 만큼 어떤 이야기일지 감히 추측하기도 어렵다는 평이 많은데요. 시즌2는 무려 12개 회차로 구성되어 있고 6개씩 각각 파트 1 그리고 파트 2로 올해 8월과 9월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넷플릭스 최대 공신 중 하나인 기묘한 이야기의 마지막 장 시즌5가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개된 기묘한 이야기의 시즌이 4개라 가능한 일이지만 타이틀만 두고 봤을 때 기묘한 이야기의 시청자 수 그리고 시청 시간은 오징어 게임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죠. 굉장히 독특한 점은 오징어 게임은 시즌이 지날수록 시청자가 감소한 것과 달리 기묘한 이야기는 시즌이 나올수록 시청자가 꾸준히 증가했고 시즌4는 시즌1 대비 약 3배에 가까운 시청 시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Holy shit. 기묘한 이야기는 1980년대 미국 한 마을을
미래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 장르인데요. 정부가 운영하던 실험실에서 다른 차원의 공간이자 뒤집힌 세계인 업사이드 다운이 열리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Is anyone there? Anyone! 각 시즌마다 메인 빌런 괴물이 등장했고 시즌 1에선 꽃처럼 생긴 데모고르곤, 시즌 2에선 데모독, 시즌 3에선 정신을 조종하는 능력을 통해 업사이드 다운의 장군처럼 군림하는 존재 마인드 플레이어, 시즌 4에선 마인드 플레이어보다도 강력하고 업사이드 다운의 군주격인 베크나가 등장했죠. 베크나는 마인드 플레이어를 고작 입자 형태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바꿀 정도로 강력한데 시즌4에서 주인공 일행이 겨우 저지하는 듯 했으나 아직 살아있고 마인드 플레이어와 함께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할 것을 암시했죠. 그리고 곧 공개를 앞둔 시즌5에서 지금까지 시리즈에 등장했던 모든 주인공들이 힘을 합칠 것을 예고했습니다. We failed. But we need to be ready. 작품이 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했기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는 추억을 소비하고 MZ세대는 레트로 감성을 즐기며 모든 세대를 어우르는 작품으로 평가받았죠. 이처럼 요즘 어떤 세대 할 거 없이 사용하는 필수템이 하나 있는데 영상 끝에 가볍게 소개해보겠습니다. 기묘한 이야기 시즌5는 11월에 파트 1, 12월에 파트 2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Brother Dream, will you join us? The oldest battle begins once more. 기묘한 이야기 시즌 1과 2보다도 높은 시청시간을 달성한 시리즈 샌드맨에 대한 소식입니다. 샌드맨이 공개되었을 당시 요즘 영화 퀄리티는 가뿐하게 씹어먹었다며 넷플릭스 오리지널 최고의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죠. 샌드맨은 그림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소설, 그래픽 노블을 원작으로 만든 다크 판타지 드라마인데요. 꿈과 현실, 그리고 신화 모두가 적절히 조합된 세계관이 특징입니다. 시즌 1의 주인공은 신보다도 강력한 존재이자 운명, 죽음, 파괴 등 7가지 관념을 대표하는 존재들인 영원 일족 중 한 명, 모르페우스 위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I will make it again. 그리고 지옥의 군주 루시퍼가 대대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시즌 1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시즌 2에선 이 떡밥을 풀 것으로 예상되며 시즌 1에 등장하지 않았던 영원 일족의 출연이 예고되었습니다. It has been centuries since we were all together. It'll be interesting to find out why you've called us here. 샌드맨은 원작 그래픽 소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번엔 어떤 이야기가 풀릴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게다가 감독은 영원 일족 중 일부는 보여주지 않는다고 밝히며 시즌 3를 암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 시즌의 성공으로 엄청난 제작비를 유치하고 있는 시리즈 샌드맨 시즌 2는 올해 7월 공개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르의 동생이 새롭게 합류하는 위쳐 시즌4까지 올해 하반기 혹은 그 바로 직후 공개를 앞두고 있어 피 터지는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처럼 시리즈는 아니지만 또 하나의 대작 영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넷플릭스 올해 공개작 중 가장 기다리고 있는 작품인데요. 정말 흥미로운 정보가 많습니다. 일단 프랑켄슈타인은 공포 문학의 고전인데 이걸 바탕으로 수많은 영화 캐릭터가 탄생했습니다. 과학자인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시체들을 조합해 생명을 불어넣는 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괴생명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생명체를 창조하는 신이 되려는 그의 실험이 끔찍한 결과물을 내놓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Manner of devil made him. I did. 이번 영화의 감독은 판의미로 헬보이로 유명한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이 맡았는데 감독의 평생의 수건이었다고 할 정도로 공을 들인 영화입니다. 이에 따라 델토로 특유의 인간과 괴물의 경계에 대한 철학적 주제를 담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인간을 닮아가는 AI를 주제로 미래 시점의 영화를 제작하는 트렌드와 달리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는 독특한 선택을 한 것이죠. 프랑켄슈타인은 할로윈 주력 콘텐츠로 11월 공개 예정이라고 하니 델토로 팬 그리고 개수영화 팬들은 이 영화에 주목해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기대되는 해외 콘텐츠가 있다면 한국 콘텐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먼저 아주 독특한 컨셉의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찾아올 예정인데요. 다 이루어질지니. 바로 다 이루어질지니입니다. 그냥 다 필요 없이 작가가 김은숙입니다. 파리의 연인, 시크릿 가든, 태양의 후예,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 더글로리 등 그냥 드라마를 냈다 하면 성공해버리는 작가이죠. 무엇보다 소재가 램프의 요정 지니이고 김우빈이 지니 역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이런 모습으로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장르가 로맨틱 코미디라 그럴 리는 없겠지만 팬서비스 차원에서 파란 지니로 분장한 김우빈이 등장하는 것도 꽤나 웃긴 마케팅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이루어질 지니는 오랜만에 잠에서 깬 지니가 한 인간을 만나는데 하필 이 여자가 감정결핍 증후군을 앓고 있어 소원 3개에 대한 욕심이 없는 모습을 보고 지니가 꽤나 당황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믿고 보는 작가에 믿고 보는 배우들이 더해졌으니 올해 4분기엔 기분 좋아지는 로코 한 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2025년 말 공개 예정이었으나 아쉽게도 밀린 작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학교는 시즌2와 DP 시즌3죠. 먼저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경우 킹덤 이후로 한국형 좀비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킹덤이 사극과 좀비를 혼합했다면 지유학은 학원물과 좀비를 혼합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죠. 시즌 1에선 어떻게든 생존하려는 일반 학생들 그리고 반만 좀비가 된 인물이 등장하며 어떻게 보면 스위트홈과 비슷한 느낌이 있기도 했습니다. 원래 시즌2는 2023년 제작을 시작해 2025년 공개를 목표로 짧은 티저가 공개됐지만 아쉽게도 제작 시기가 1년 연기되어 공개일도 자연스레 2026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DP 시즌3도 비슷합니다. DP 시즌1 그리고 시즌2 모두 수작이었으며 팬들은 시즌3를 기다리고 있고 제작진과 배우진 모두 다음 시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감독이 DP 시즌3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우리 뜻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고 후속작에 대한 팬들의 바람을 기반으로 한 제작 루머만 파생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한국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시즌3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인 것이죠. 왜 나만 살려둔 거야? 아직도 사람을 믿나? 이렇게 넷플릭스 하반기 작품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은 어떤 작품이 오징어 게임을 이길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럼 날씨가 더워지는 요즘 MZ세대와 직장인 필수템 소개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미니 선풍기인데요. 최근 들어 어딜 가도 이걸 들고 있는 사람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은 광고를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반드시 제품을 이용해보고 별로면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건 2주 동안 써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제품 대비 헤드 사이즈가 커서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지고 크레들 기능이 있어 거치한 채로 충전, 회전이 가능하죠.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중앙에 펠티어 냉각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더워서 순간 열이 오른 부위에 갖다 대면 정말 얼음을 댄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다기보단 누군가에게 큰 헤드 사이즈가 단점이 될 수도 있고 풍속 조절이 5단계까지나 가능하다 보니 최고점에선 회전 소리가 어쩔 수 없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작업 중 그리고 운동 중에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요. 곧 무더위가 닥쳐올 여름 모두가 들고 다니는 필수 아이템이라 이번 기회에 하나 사두시거나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하면 10% 할인 쿠폰 그리고 옆에 적힌 저희 채널 전용 쿠폰 코드를 입력하면 5% 중복 할인 쿠폰도 드리니 이번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